여러분 봅시다. 열팽창. 열팽창은 훨씬 더 간단한 내용이고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빠르게 얘기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 열을 가해주면은 물질들이 팽창한다라는 건데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열을 가해주면 입자의 운동성이 어떻게 된다고? 활발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자들이 움직이는 공간들이 점점 커지는 거야. 고체, 액체, 기체 상관없어요. 모두 다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부피 전체 값이 커진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열팽창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열을 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이렇게 나옵니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나오죠? 자, 이때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라고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기체가 입자의 운동이 가장 큰 것이고 고체가 가장 둔해요. 여기다가 열을 가해줬을 때 누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냐? 당연히 기체가 제일 활발하고 고체가 제일 적어요. 그거 얘기한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 자, 이때 고체의 열팽창 볼게요. 당연히 고체 물질 또한 열을 가해주면 입자들이 운동하는 정도가 커져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이때 바이메탈이라는 거 꼭 문제에서 등장하니까 바이메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이메탈이 문제에서 만약에 안 나온다. 날 죽여도 돼. 알겠죠? 아, 이런 얘기 꼭 할 때마다 진짜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오지 않을까? 나올 거야. 자, 나올 거예요. 자, 두 금속을 붙여 놓는데 열팽창의 정도가 달라요. 다른 두 금속을 붙여 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열팽창이라고 해서 팽창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수축도 보셔야 돼요. 수축. 그건 요거 설명하면서 좀 합시다. 자, 팽창의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인데 아래쪽에는 큰 거를 냅두고 위쪽에는 작은 걸 냅두네요. 자,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딱 붙여 놓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열을 가해줘요. 위에 거는 조금만 증가하려고 하는데 아래쪽 거는 많이 증가하려고 해. 근데 얘네들은 둘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아래쪽에 더 길어지다 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값이 나타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쪽으로 휘어지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작은 쪽으로 휜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 열을 가해준다면 이런 게 어디다가 이용이 될까를 보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전기 다리미 이런 거 보시면은 전기 다리미 보시면은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이메탈의 온도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걸어줄까에 따른 그런 값이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온도가 낮을 때는 계속해서 전기 에너지를 줘서 저항값을 높인 값이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로 많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온도가 내가 원하는 값이 딱 됐어. 그러면은 이 도선과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더 안 줄 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낮아져서 다시 여기다가 띡 돼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온도가 가해져서 다시 떼져요. 요거 반복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자라고 정도 보시면 되는데 온도 이렇게 유지하는 것 중에 뭐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뭐 고데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전기 포트 물 끓이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등등의 이용이 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 화재 경보기 자, 요거는 이제 온도가 높을 때 접해줘야 돼요. 화재 경보가 울린다는 것은 주변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야. 그지? 그때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 이제 딱 닿아줘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문제에선 당연히 이렇게 안 주고 이것만 띡 줍니다. 어찌됐든 얘가 여기에 닿아야지만 전기 신호가 흐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위쪽에 더 많이 늘어나야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야. 쌤이 아까 전에 수축의 정도도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팽창의 정도가 큰 친구들은 수축의 정도도 커요. 이게 당연해야 되는 건데 얘가 어쨌든 원래 상태로 계속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수축의 정도가 다르다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치? 다시 원래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자, 그렇기 때문에 팽창의 정도랑 수축의 정도는 항상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까꾸로 한 거죠. 까꾸로. 기존 상태에서 냉각을 시켜줘. 그러면은 열 팽창 정도가 큰 쪽이 더 많이 수축한다고. 항상 큰 친구가 많이 팽창하고 많이 수축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게 된다라는 거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시들 어디다가 활용이 되냐?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의 건물에 이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유리병, 금속 이런 거 얘기 나올 수가 있겠네. 자, 유리병이 잘 안 열리는 것들 있죠. 잼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뚜껑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은 뚜껑이 팽창이 되니까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잘 열 수 있어 이런 것이고, 다리 이음새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다리 이음새 이렇게 틈이 있다. 자, 틈이 있는데 왜 있을까? 여름철을 대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름철에 이제 이 다리들도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전부 다 붙어 있다면 얘가 팽창하다가 양쪽으로 뭐 밀리거나 비틀어지거나 이런 값이 생긴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틈을 뒀어 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철로의 이음새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철로 또한 다 조금씩 떨어져 있다 인데, 철로도 여름철에 열을 받아버리면은 철로가 싹 휘어버린다고. 그러면은 열차가 쭉 지나다니면서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져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관도 꽤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인데, 자, 이런 것도 구부러 놓아요. 구부러진 부분 이용해서 열팽창, 사고를 예방한다. 이런 것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예시들 많은데 한 번씩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잘 나오는 거 있다고 한다면 뭐 전깃줄이라든지 에펠탑, 그 다음에 포개진 그릇 빼는 방법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액체 열 팽창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온도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이 액체가 점점 위로 올라간다. 그죠? 이게 열팽창 얘기하는 겁니다. 열을 가해주니까 액체 또한 팽창하더라. 그래서 얘가 도망갈 곳이 위쪽밖에 없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해서 내가 원하는 값만큼 이렇게 열팽창이 됐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열 수축이 이렇게 쭉 일어난다고. 여기에 뭐 알코올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을 한다라는 거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음료수 병 이런 거. 우리가 음료를 사면은 음료가 완전 가득 안 채워져 있어. 이유는 가득 채워 놓으면은 얘가 뭐 열팽창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터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비워 놓는 것이다 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있나요? 없죠? 자, 요거 이제 문제로서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금속고리, 금속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뭐 통과시킬 거니 말 거니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통과를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구를, 금속 구를 냉각시키자. 그러면 구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고리를 가열시키자. 그러면 이 동그란 게 더 커지겠죠. 그러면 구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옆에 여기 또 문제 뭐 간단히 있는데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금방 한번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